오늘 차가 막히는 줄 알고 대구시까지 올라오는데 조금 일찍 와가지고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 올라오면 좀 부담스러운 게 앞에 분이 너무 이제 이야기를 잘 하시거나 지금처럼 이 아나운스먼트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든가 대단히 부담스러워지죠. 네. 오늘은 제가 이 네트워크 강의를 당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10년의 역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카운셀링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다 드리는 말씀이 다 맞을 수도 없고 다 맞아서도 안 됩니다. 조금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반드시 업라인이나 여러분의 스폰서하고 상의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성공이라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그러면? 성공이 뭐냐라는 공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정의가 안 되면 성공이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굉장히 힘듭니다. 계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각자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성공이 뭐냐? 그럼 지금 제가 성공이 뭐냐라고 이거 정의하는 것은 제 나름의 공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공통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시스템적인 성공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저는 수단과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를 찾느냐면 수단을 계속 찾습니다. 다른 것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즉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방법이 있어 이 방법대로만 하면 월 1,000만 원 2년 되면 준다라면 여러분이 꼭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한 방법이 있다라면 다 정확히 규정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실천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계속 수단을 찾아다니시게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와서 공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태동은 이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중심이 된 것은 땅입니다. 제가 농경사회에 태어났으면 상머습입니다. 농업에서는 돈 버는 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살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시대에 오면서는 생산이 30% 정도 되고 유통이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농업시대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공장에서 100원에 생산하면 소비자에 300원 오고 유통업자가 200원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사에 오니까 전부 다 달라집니다. 회사가 하나 있고 여기서 공장을 다 연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공장을 전체로 인터넷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묶여서 여기에 플러스 택배를 합니다. 택배를 하는데 여기에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훨씬 우수한 제품들을 여기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비자들 모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품질면 대제, 택배 대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24시간 쇼핑할 수 있지 이런 쇼핑몰 하나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지금 우리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쇼핑몰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쇼핑몰에 와줘야 되는데 요즘 뭐 쇼핑몰 클릭하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클릭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립제, 마일리지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는가 하면 추천제를 시작했습니다. 추천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추천제를 했고 이 추천제를 통해서 네가 고객 한 명을 소개하면 예전에 유통해서 줬던 200원을 다시 너한테 주겠다 하는 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긴가민가 하는 게 좋다 내가 이까지는 이해를 했다 이거지. 이해를 했는데 다 듣고 참 좋다 개념은.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다 되고 앞으로 저렇게 된다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대학 가면 대학 교수들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뭐라고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 전부 다 지금 계시는 저 나이 또래의 교수님들은 공업화 시대의 산물입니다. 저 때는 무조건 공부 잘해라. 직장 좋은 데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공업화 시대에 있던 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지면 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과 충분히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넘어온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하면 그 시대의 그 사고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안정하다, 됐다. 난 월급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보화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약 80에서 85%가 계약직, 연봉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때 되니까 97년쯤 공업화 시대에 넘어오면서 연봉직, 계약직 때 했던 80, 85% 분들이 자기의 수입이 깎였지 않습니까? 깎이니까 생각한 게 뭡니까? 수입 하나가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와이프도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난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97년, 6년
8년 이럴 때 IMF 터지면서 엄청나게 이게 네트워크가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가히 상상을 불가할 정도로 대기업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화이트 칼라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양적 질적 성장을 왕창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심리적 포화 상태는 여러분들 한 30% 정도 사람이 물건을 쓰게 되면 심리적 포화 상태가 옵니다. 즉 여기도 이거 하는 것 같고 저기도 저거 하는 것 같고 저기도 저거 하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 포화 상태가 오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태동돼서 97년, 8년, 9년, 2000년 초로 제가 기억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수단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양적으로만 성장을 왕창하고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이제 집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그때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죠?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스템이 잘 된, 그 다음에 방법이 잘 돼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로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때쯤입니다. 바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시스템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이쪽 편을 옮겼습니다. 사람이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에 그룹이 200명짜리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오픈하니까 대거 들어온 겁니다. 대거 들어와서 이 그룹이 얼마까지 성장했는가 하면 3,00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시스템 하나 때문에 다른 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법론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있다. 이 이야기로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됐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약간 어떻습니까? 욕심이 더 나죠. 야, 이거 대한민국 전체 네트워크 시장을 아우르겠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니까 시스템에 갈망하던 다른 A, B, C, D, E, F, G 그룹들이 이것을 모디파이 하기 시작합니다. 즉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행동력 있게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분들이 나가봐서 딱 보니까 원래 시스템이라고 들어왔는 여기보다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또 원래대로 또 다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계속됐습니다. 사실은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법 하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알겠는데 방법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를 수없이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수단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면 수단의 공업화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5%에 95%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농경에서 공업, 정보화 사대로 가면서 공업화 사회 때 5%, 95% 이렇게 분리된 제가 이제 5%, 95%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농경사에서는 농업만 통해서 생산만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셨습니다. 근데 공업화 시대에 와보니까 야 직장생활 이거 미치겠다. 뭔가를 좀 딴 걸 하고 싶다. 이랬는데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항상 5%는 수단이 뭐든지 간에 제대로 된 방법만 있다라면 내가 그걸 해보겠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5%가. 근데 수단은 있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수단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전에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5%는 나는 진짜로 방법만 있다면 하겠다. 그것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속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 두 번째 동생도 의사지만 그 친구가 지금 제가 전화하면 옛날에는 잘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 요새 애들 놓습니까? 안 놓죠. 그러니까 결국 뭘로 돌아섰는가 하면 피부 미용 쪽으로 다이어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내보다 모르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공업화 시대 때는 수익 구조가 대부분 이랬습니다. 중산층의 수익 구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근데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이렇게 됐죠. 수익 구조가 5%, 95% 이렇게 호위병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보십니다. 몇몇만 연봉 20억, 연봉 5억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가 되면 이 비즈니스는 망합니다. 지금 앞으로 방법론이나 수단을 통해서 방법론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수익 구조는 상위 몇 분은 20억에서 30억 정도 하시고 그 밑에는 1억에서 한 5억 정도 하시고 여기에 중산층에 이렇게 마름모꼴로 된 이 영역에 5천만 원에서 연봉 1억 정도 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2천에서 한 5천 정도 하시는 분들이 절비하고 나머지 자기 수입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연봉 1,000만 원 돼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걸 희딱하게 보시네 전부. 전부 다 1억 1억 하니까 연봉 1억 1억 하니까 연봉 1,000만 원을 아주 희딱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소비만 통해서 소비자 관리만 통해서 1,000만 원이 돼도 여러분 차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할부로 하십니다. 네,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건전한 구조로 가려면 정확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법론에 대해서 또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방법은 구체적으로 보면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이 약 5%를 차지하고 내용이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형식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1대1 미팅, 홈 미팅, 그 다음에 세미나 랠리, 펑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형식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면 내용이 개인 인성, 조직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에 또 포커스를 대단히 많이 맞추고 있는가 하면 내용이 더 중요한데 형식적인 부분에 너무 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1대1 미팅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미팅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개인 인성은 성격과 성품에 해당하는데 뭐 성품은 어차피 타고나는 거니까 성격도 타고난다 하지만 성품은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격에 대해서 제가 디스크 DISC 성공적인 컨택과 후원되는 테이블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컨택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최고 끝단에 성공의 시스템의 최고 끝단에 성격과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론에 가면 조직론에서 1인자, 2인자, 3인자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조직론에서 중요한 거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존 맥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정의를 할 때 영향력이다. 조직 속에서 영향력이 큰 거에 따라서 리더십이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조직 속에서 결국 우리가 리더십을 키우고 거력을 키우고 하는 내용이 어차피 여러분들은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요 지금 제 파트너가 2명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죠. 사트러들 중에. 예, 그런 분들한테는 꿀밤을 한 대씩 탁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끝까지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쪽 편은 포기 다 하네. 포기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지금 걱정할 일은요. 내 파트너가 1명, 2명을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사업하시면 100명, 200명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2명에 시작했는데 내 1명이 시작했는데 100명 되면 그때부터 내가 뭐를 해야 될까를 걱정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차피 100명 되십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200명 되세요. 근데 지금 2명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꿀밤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조직론에 갑니다. 조직론에. 그래서 제가 요건자의 굿 리더십, 굿 팔로우십이라는 테이블 낸 것도 리더십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최고 끝단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테이블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개인 인성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어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방법이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안 어렵겠죠. 근데 왜 포기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왜 포기해요, 중간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쉬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다 이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귀찮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안 합니다. 뭐가 귀찮은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또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귀찮게 해서 집에 가는 사람이 또 한 7, 80% 됩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STP 숫자를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폰서들이. 예. 제가 오늘 STP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방법론에 대해서. 자, STP의 의미를 아시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STP는 See the people. STP 맞습니까? 맞습니까? See the people이 뭡니까? 예, 사람들을 만나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고객 명단입니다. 그렇죠? 고객 명단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명단을 외부 명단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면 니로부터 출발한 사람 이래서 명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단을 받아서 그분한테 컨택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파트너는 여러분 고객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비자입니까? 예,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외부 고객만 명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사업 파트너들이 더 중요한 고객 명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너는 사업을 하니까 됐어.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파트너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A, B 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나가는데 A그룹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시면 대부분 다 A그룹이 내가 어느 단계에 가기 전까지, 즉 2차 수입을 받을 때까지는 A그룹에서 매출의 80% 이상이 대부분 다 됩니다. 거의 저렇게 됩니다. 왜? 이 사람하고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20% 정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딱 되면 A라는 그룹이 차지하는 매출이 80% 되면서 여기서 막 성장해 나가니까 이거는 살짝 외면합니다. 살짝 외면하고 잘 안 되는 BC 그룹에 가서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A그룹 매출 보면 20, 30%로 톡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외부 고객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가까이 있는 내부 고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그룹에 가서 더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엉뚱한 그룹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에너지로 다 옆에 B, C, D 그룹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최고 끝단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테이블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개인 인성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어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방법이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안 어렵겠죠. 근데 왜 포기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왜 포기해요, 중간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쉬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다 이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귀찮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안 합니다. 뭐가 귀찮은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또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귀찮게 해서 집에 가는 사람이 또 한 7, 80% 됩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STP 숫자를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폰서들이. 예. 제가 오늘 STP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방법론에 대해서. 자, STP의 의미를 아시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STP는 See the people. STP 맞습니까? 맞습니까? See the people이 뭡니까? 예, 사람들을 만나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고객 명단입니다. 그렇죠? 고객 명단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명단을 외부 명단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면 니로부터 출발한 사람 이래서 명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단을 받아서 그분한테 컨택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파트너는 여러분 고객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비자입니까? 예,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외부 고객만 명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사업 파트너들이 더 중요한 고객 명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너는 사업을 하니까 됐어.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파트너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A, B 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나가는데 A그룹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시면 대부분 다 A그룹이 내가 어느 단계에 가기 전까지, 즉 2차 수입을 받을 때까지는 A그룹에서 매출의 80% 이상이 대부분 다 됩니다. 거의 저렇게 됩니다. 왜? 이 사람하고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20% 정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딱 되면 A라는 그룹이 차지하는 매출이 80% 되면서 여기서 막 성장해 나가니까 이거는 살짝 외면합니다. 살짝 외면하고 잘 안 되는 BC 그룹에 가서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A그룹 매출 보면 20, 30%로 톡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외부 고객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가까이 있는 내부 고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그룹에 가서 더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엉뚱한 그룹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에너지로 다 옆에 B, C, D 그룹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됐고 사업 안 하는 쪽에 계속 찾아나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부 고객으로부터 일어나는 명단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부 고객에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두 번째 사업 설명의 의미는 진짜로 쇼 더 플랜 하는 겁니다. 사업 설명을 하면요 20%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리고 60% 정도는 레이터 나중에 사업은 좋은데 나중에 할게 20% 정도는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 중에 20% 노 중에 10%는 뭔지도 모르고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 니 그거 하면 죽는다. 힘든 모양이지. 무조건 말립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말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분들이 yes 중에 여기서 끝입니다. yes 중에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통계로 보시면 5%는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조건 사업을 끝까지 합니다. 근데 셀프 리더라고 하시는 분 20명 중에 15% 정도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지금처럼 이게 이 사업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5% 이분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를 찾는 게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저기서 포기를 합니다. 60%의 나머지 또 어떤 분들은 사업 설명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여기에만 80% 힘을 기울이는 거라.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빠지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고 집에 가서 사업 안 된대. 주의하면 말립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댕기면서 말리는 20%가 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외롭게 안 하면 되는데 외롭게 안 하려면 단체로 하면 되고요. 단체로 해서 에너지를 올리려면 결국 에디피케이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20%를 찾는데 결국은 5%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5% 찾아나가는데 100명의 명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찾아나가다 재수가 좋았어. 앞에 5명 설명하는데 다 사박했다네. 그러면 이분은 1년 6개월 만에 무조건 그레이트 리더로 갑니다. 빅 리더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95명을 넘겼는데도 없어. 90번째 좀 넘기다 집에 가봅니다. 실제로. 근데 확률적으로 5%는 무조건 있죠? 그러면 100명 다 뛰긴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률은 횟수죠. 그럼 횟수로 또 해야지 뭐. 또 100명 더 뛰게 하지 뭐. 우리 200명 중에 10명 나오면 5%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확률만 믿고 하다가 뭐 한 50명 넘기다가 2명 나왔는데 왜 안 나오나 이러고 집에 갑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횟수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지는 않죠. 사람 만나서 쇼트플랜 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찾아나가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또 뭐 명단 작성하라 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라 하니까 귀찮아 죽겠죠. 그래서 집에 가는 겁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서 전체 몇 %입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놈하고 20%면 80%예요. 사실은 80%인데 왜 여기에 계신 사장님 그룹에서는 내가 컨택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왜 15% 내지 20%밖에 안 되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대부분 됩니다. 노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60%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60%는 sell the product. 이것도 역시 STP입니다. sell the product. 이 말은 물건을 안기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특이해증. 그분들한테 사업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서 노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증거를 제시하시면 물건은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특이해증 왜 안 오십시오? 특별히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증거를 그들한테 제시를 하면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 혜택이나 이익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노하시면 프로모션 하시면 됩니다. 제품 프로모션 하시면. 자, 사업을 하겠다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Share the program. Share the program. 프로그램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스템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방법론을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 그 국내 시장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금융이 월가에서 휘청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금융과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명단들입니다. 보험업이나 아니면 방문 판매를 하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을 정확히 제시해서 니 이렇게 하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stop the pocket. stop이라는 뜻은 두둑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STP.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이렇게 사업 설명 쭉 하다 보면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이 말이죠. 뭐 스폰서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있지만은 no라는 항아리를 하나 이만큼 갖다 놓고 그다음에 yes라는 항아리를 이만큼 갖다 놓고 no와 yes의 비율은 90대 10%의 항아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no 할 때마다 금방 이름을 적어서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no라는 항아리가 다 차거나 yes라는 항아리가 둘 중에 하나가 차면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선 화장지 집에 가시거든 오늘부터 가시거든 매일 아침에 화장실에는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화장지 크다란 거 놔두고요. 한 장씩 오늘 컨택했다. 말 안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 적어서 볼일 볼 때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물로 내리십시오. 그래야 명단이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장지 롤이 한 롤 다 바뀌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박수 한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치십시오. 자, 큰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통장 소리 찍으면 어떻습니까? 통장 정리하시면서 찍으면 통장에 찍히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찌리릭 끝이죠? 찌리릭 끝이죠? 예, 빅 리드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통장 소리가 찍 찌리리리리릭 이렇게 됩니다. 예, 8개, 9개 찍히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찍혀 보십시오.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빅 리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빅 리드가 된다는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식구들하고 쇼핑 가잖아요, 백화점에. 쇼핑 가면 서 있는 옷은 잘 안 삽니다. 누워 있는 옷 사지. 매대에 한철 지난 거. 이런 거 삽니다. 근데 서 있는 옷 살 수 있는 게 그게 빅리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나 남편하고 옷을 사러 왔습니다. 옷을 사러 왔는데 명품 매장을 쓱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동은 어떠십니까? 에이, 그건 안 맞지. 몸에 너무 붙지. 그것은 아니지. 이러면 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한번 입어봐라. 입었습니다. 이 옷 어떤 거, 이 색깔 어떤 거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끝까지. 한 5벌 입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묻습니다. 내가 어떤 옷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다면 고민하는 척 하다가 내가 봐서는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선택이 안 된다. 5벌 다 사라.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이게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지금 자명종 때문에 일어나시는 분 대단히 많죠. 근데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자명종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큰 가든이 있는 가든에서 아침에 요리사들이 와서 요리를 하고 그 음악 소리에 잠을 깨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게 큰 부자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을 끝까지 하시면 돈은 벌리고 벌려서 통장에 돈이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돈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이다를 알게 되는 게 여러분 큰 리더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요즘은 그런 거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맨날 그 당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숙직 당직이 명절날 딱 찾아옵니다. 내한테는 미칩니다. 25년씩 근무하는데 25년 동안 숙직 당직은 내가 꼭 설 명절, 추석 명절로 되네요. 이런 분들한테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 당신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시면 나처럼 수입이 이렇게 증가해서 한 4, 5년 지나면 25년 그 숙직하던 그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게 희망을 주는 그게 여러분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를 다시 한번 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자 한 번 더 봅시다. 스톱 바퀴 하는데 이게 sell the product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sell the product이나 share the program 이 사이에 하나 해야 되는 다른 STP가 뭐냐? 예, solve their problem.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과정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물건 던져놔놓고 써봐라. 자,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해서 시스템 네 방법대로 해봐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죠.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없습니다. 끝까지 예정을 가지고 그분의 성공을 돕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solve their problem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예전 고객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가서 여러분이 사업 설명하면 대부분 사람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또 이것을 접해봤을 겁니다. 이 물건을 어디에 쓴가는 써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제품 전체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가서 막 설명할 게 아니고 그들과 친구가 돼주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데이터베이스. 자, 한번 또 더 물어볼게요. 내 고객 중에 또는 내 파트너 중에 이 제품이 몇 개월 단위로 교환되더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몇 분 계시네. 이분들은 금방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히 바쁩니다. 본인은 몸이. 근데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내한테 사업을 노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노한 이유나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왜 노했는지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 잠깐만 손 들어주세요. 네.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나눠진다면 여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6개월 내에 폭발합니다. 이 그룹 전체는. 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거의.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8주 교육을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 그만둬서 20%에 들었다가 15% 너무 귀찮다 이러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주차 수업 때 그 상황을 놓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표본으로 그 사람 성격까지 분석을 해서 디스크 성격 분석하듯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왜 사업을 그만뒀을까? 분석을 해서 한 앞에 한 가지씩을 가지고 다 연습을 했습니다. 한 30분에 걸쳐서. 요번에 만나고 그 사람 다시 사업하잖아요. 니와 사업 안 하는 미안하다 내가.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많지 이러니까 내가 그때 있잖아. 전부 다 내 무시하대.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감정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가지신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 우린 그때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데이터, 왜 그 사람이 집에 갔는지, 이 사업을 하다 그만둔지에 대한 데이터도 거의 전무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트에 한 6개월, 1년 모이면 그건 비슷한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포기한 그런 분들이 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기 전에 그분들을 팔로우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CRM이라고 합니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경영이라고 그러죠. 이미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1대1에 맞춰야 됩니다. 전부 다 토탈로 해서 사람 똑같다!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죠, 성격이. 그래서 화학작용은 1대1 화학작용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를 가지고 1대1 맞춤으로 컨택을 해 나가실 때가 지금입니다. 워낙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 결국 그렇다면 지금 고객 명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부 고객 명단, 내부 고객 명단으로부터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CRM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또 새로운 화법으로 정착을 하셔야 됩니다.
말투도 연습을 개인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니까.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기까지 사업 설명 열심히 하고 1개월 동안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리크루팅이 안 되고 후원도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러죠. 야, 니 요즘 되게 바쁘네. 무슨 일 하는 모양이네. 수입 좀 되나? 근데 통장에 3,000원 찍겠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수로 열심히 했는데 3,000원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가 내 수입을 알면 깜짝 놀랄 기다. 한 달 쭉 했는데 3,000원이라. 그게 깜짝 놀라지 뭐. 미치는 거죠. 그런 화법 안 배우셨습니까? 안 배우셨습니까? 예, 지금 자신이 없거든. 다시 쓰십시오. 다시. 화법은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했는데 내 통장에 3만 원 들어왔어. 친구가 묻습니다. 3개월, 야, 니 보니까 열심히 되는데 뭐하노? 수입 얼만데? 네가 내 수입 알면 깜짝 놀란다. 3만 원을 해도 안 믿을 겁니다. 또 5년 후쯤 돼서 여러분들이 3년 후쯤 돼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수입이 연봉 1억이 넘어서 또 친구가 묻는다고. 야, 니 3년 쭉 하는 것 같은데 얼마고? 그때도 똑같은 겁니다. 내 수입 알면 깜짝 놀랄 기다.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내 하는 일 하면서 초과된 수입으로 연봉 1억이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죠? 3,000원 캐도 3만 원 캐도 이 친구는 어차피 안 믿습니다. 통장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요새. 그럴 바에야 어차피 화법을 저렇게 가자 이런 이야기죠. 그런 화법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1대1로 가시면서 이 사람들을 풀어내는 화법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CRM입니다. 고객에 맞게. 그러니까 성격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1대1로. D타입 아시죠, 여러분? 어떤 타입인지? D타입한테 사업 설명하면 D타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나? 됐다. 이거 끝 아닙니까? 됐나? 됐다! 그러면 사업 설명 D타입한테는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오는 거 맞지? 내 선택형이 이거다. 됐나?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 설명 듣다가 나가서 20명 컨택 해봅니다. 일주일 내로. D타입은. 그러니까 다 깨지고 오지만 결국은. 네, 그런 사람이 D타입입니다. I타입은 어떻습니까? 사업 설명하면서 뭐 거창하게 자세한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 설명 별거 없습니다. I타입은. I타입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다. 니하고 내하고 개초하는 것처럼 쭉 땡기다 보면 한 6명 생길까 아이가. 그래가 뭐 한 6개월 쭉 땡기면 그냥 된다. 그따 대고 3년 한다 이러면 I타입은 이럽니다. 입이. 3년이라는 기간이라는 장기간을 생각 못 하시는 분이 I타입이라.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사업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S타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입증된 시스템이 있다. 네가 변화 안 해도 쭉 하면 된다. 예, 그런 분들은 S타입은요. 1년 동안 파트너 하나 없이도 미팅에 계속 참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리더가 되는 거 아니고 다른 데서 와서 레벨이 높은 사람이 와서 저 사람 뭔데 1년 동안 혼자 오노? 뭔가 있는가 보다. 이래서 그 사람이 2년만 큰 리더가 되는 거 아닐까요? 각자 다릅니다. 각자. C타입은 어떻게 합니까? 예, 사업 설명할 때 숫자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연습을 굉장히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책을 줄 때도 글자 짜잔하고 계산 빡 돼 있는 거 줘야 지가 검토합니다. 각자 다르거든요. 컨택하는 게. 그런데 보통 스폰서가 사업 설명하고 오면 뭐라고 합니까? 내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가고 연습도 안 하고 사업 설명하러 갔습니다. 가면 스폰서가 이야기합니다. 책 뭐 줬어요? 이거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사업 안 되지. 그럴 줄 알았다. 거기는요. 그냥 책 이런 거 줬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성격도 모르면서. I타입한테 숫자 꽉 있는 거 주면요. 책 덮는데 3초 걸립니다. 그 글자 다 하고 그림 꽉 있는 거 주시면 됩니다. I타입한테는. 그렇게 각자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1대1 마케팅, 즉 CRM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저희들은 12주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기업의 강의를 사실은 많이 나갔습니다. 요건자야. 저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나가면 주로 이제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이 사람을 육성시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이런 기업에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방문 판매나 아니면 보험회사나 아니면 또 그 외에 사람들의 조직을 관리하는데 많이 교육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 프로그램 12주를 돌렸는데 이런 내용들로 하면서 제가 이쪽 편의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이래 단발성으로 와서 저 교육을 이렇게 하게 해주는 그 사장님한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회사에 다니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자 우리가. 행동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만 원이 3년 후에 1,000만 원보다 중요하다. 그럼 무조건 움직이자.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하시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RP, 롤플레잉 하게 합니다. 즉, 역할극. 한 사람을 사업 설명 명단이 나왔으면 그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적게 해서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품을 팔게 되면 제품을 전달하게 되면 제품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일로 어떻게. 그 다음에 그들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어떻게 한다를 전부 다 롤플레잉 하게 합니다. 일반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CRM이 되기 위해서는, 즉, 고객 관계 경영, 고객 관계 기법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연습을 하신 후에 나가시면 아마 지금 가진 그룹이 2배로 되는 데는 시간이, 지금
기울인 시간보다 훨씬 짧게 되리라는 그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선생은 마지막으로 하면서 10분 더 하고요. 끝으로 하면서 10분 더 하고요. 강조할 게 있다 이러면서 10분 하고 이래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한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농업화 사회에서 공업화 사회에 와서 정보화 사회로 왔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렸습니다. 깨달음의 시대. 상당히 철학적이십니다. 네. 다음 사회는 뭘까요? 감성의 시대, 신뢰 시대, 지혜의 시대. 다 맞으시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생각은 하고 계셨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물론 다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생각보다는 약간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요, 크레비즈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창조 산업 시대가 올 겁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은 하지 않습니다. 창조 산업 시대는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생각이나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면 창조 시대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한 재산만 성공한 데이터베이스만 다 취합을 하셨는데 창조 사회는 실패도 재산이다. 실패도 지적인 하나의 훌륭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게 창조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시드 피플, STP 중에 시드 피플, 그 중에 내부 고객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창조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포기한 파트너의 명단을 다시 찾는 것. 이것도 창조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시대가 휘청휘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정보, 즉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지금까지는 폐쇄되어 있었죠.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창의 시대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농업화 시대는 농업혁명, 공업화 시대는 공업혁명, 정보화 시대는 정보혁명, 크레비즈 시대는 창조혁명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화 시대는 공동화였습니다. 공업화 시대는 표준화고, 정보화 시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화, 시스템화였습니다. 그런데 크레비즈 사회, 즉 다음 세대는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의 그룹의 문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나의 팀들의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팀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게 together. 이거 여러분이 아시는 팀은 everyone 이거였을 겁니다. achieve, more and money. 이거를 여러분 팀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팀 문화는 이 속에서 하나 더. 이거는 팀이라는 의미고 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셔야 되는 팀의 문화는 thinking. thank you 할 때 thanking, everyone, anywhere, mentality. 모두가 어떤 곳에서든지 정신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게 팀에서 가져야 될 문화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팀 문화를 저렇게 가져가시면 엄청난 파워를 또 가질 수 있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 500배가 되게 하는 방법은 외롭지 않게 느끼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주면 됩니다. 근데 혼자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들 업라인들 스폰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파트너들이 카운셀링을 하러 오시면 답을 주려고 노력 대단히 많이 하시죠. 대답을 주려고 하시지 말고 앞에서처럼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그분들은 왜 오시겠습니까? 내 문제점을 좀 들어주세요. 내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채우기 위해서 카운셀링을 하는 게 아니고 카운셀링은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카운셀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창조적인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한 번쯤만 더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큰 도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크레비즈 사회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성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공 시스템 크게 수단과 방법이 있다 했죠. 자, 수단은 약간의 경제 감각 지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떤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당위성과 가치가 있으면 방법은 찾기 만들어집니다. 자,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시겠죠?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으로 돼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믿음이 생겨야 되고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생겨야 프로모션이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모션이 돼야 내 배에서 힘이 나오고 내 눈에서 광채가 나와서 뭔가 있는갑다. 이라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되기 시작하면 내 그룹, 내 스폰서, 내 파트너들이 에디피케이션, 즉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포지티브한 생각이 나오게 되겠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도 어떤 열정적인 일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합치될 때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다음 세대에 오는 크레비즈 세대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불신이 생기겠죠?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나운서먼트. 아나운서먼트는 공지죠, 공지. 힘이 없이 그냥 우리 미팅이 때 온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수로 열심히 미팅이 때 온네, 미팅이 때 온네. 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바쁘게 다니지만 내 비즈니스는 안 되고 있는 거라. 그렇죠. 가만히 따져보면 믿음과 확신의 부족입니다. 자, 앞에 성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네거티브 해주고 내 비즈니스는 자동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설명의 마지막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글로 풀이하면 이 사업은 너무나 간단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한테 사업 설명을 하면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안 한다.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이 비즈니스가? 누군가를 안 만나기 때문에 시드 피플을 안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오늘 간단하게나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란 엘고어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엘고어가 출연한 불편한 진실. 예, 환경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게 다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슬픕니다. 지구온난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거기서 엘고어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조지 부시하고 붙었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환경론자거든요, 그분이. 그 영화를 보시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깨구리가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확 튀어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슬슬 끓이면 지가 삶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요리가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중간에 있는데요. 엘고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한테 사실이다. 부정해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진실을 사람들은 알기를 불편해한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시작한 게 뭡니까? 그 당시에 1990년 말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구온난화 이야기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 믿었습니까? 지구온난화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엘고어가 영화 뒷부분에 간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넣고 강연을 하는 거고 아마 내가 지금쯤은 1000번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강연을 했고 지금쯤은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사람들은 온난화가 된다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나는 내 힘이 다 하는 데까지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조금 과장됐지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실입니까? 진실 아닙니까? 진실이죠. 여러분들이 컨택하는 시드 피플에서 쇼드 플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실인데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네, 대단히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엘고가 몇 번 사업 설명을 했다고요? 예, 여러분 몇 번 하면 된다고요? 1000번 하라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반이 없어집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의 분들한테 여러분 네트워크 전사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최소한 20번 정도 하시면 액티브, 즉 나와 같이 일하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셀프 리더가 되시는 분이 3그룹은 나올 겁니다. 통계에 의해서. 통계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획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3명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불편한 진실을 많은 사람한테 나눠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